자, 이어서 계속 하겠습니다. 어, 아래쪽에 제가 워크시트를 하나를 만들었잖아요. 요거 더 추가하는 법, 그리고 복사하는 법, 이런 거 조금 더 학습해 보도록 할게요. 자, 일단 연습 1이라고 되어 있는 이 부분을 제가 복사를 해보려고 해요. 뭐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요. 클릭하고 오른쪽 버튼 누르시면 이동 복사라는 메뉴가 있어요. 이동 복사 누르시면 이제 요 복사한 걸 어느 부분에다가 넣을 거냐라는 거를 이제 고르면 돼. 예를 들자면 연습일은 시트 2번 앞에다가 넣을게요 라고 하면 요거를 클릭하면 됩니다. 시트 2. 그리고 밑에 복사본 만들기를 꼭 눌러야 돼. 이걸 안 누르면 그냥 이동만 하는 거예요. 뭐 예를 들자면 내가 이거를 끝으로 이동할 거야. 그러면 끝에 이제 연습일에 복사가 이동 만들어질 건데 내가 이걸 안 누르고 그냥 끝으로 이동이라고 했어요. 확인. 누르면 연습일이 그냥 끝으로 이동되는 거야. 복사가 안 되는 거야. 그래서 다시 이동 복사 눌러볼게요. 그리고 2번 앞에다가 복사할 거예요 라고 복사본 만들기를 체크를 하고 확인 눌러주셔야지만 앞에 그리고 뒤에 똑같은 게 두 개 생긴 거예요. 자, 왜 이렇게 복사를 하냐면 여러분이 뭐 예를 들자면 뭐 용돈 기입장이든 뭐든 거의 대부분 이런 식으로 많이 할 거예요. 뭐 1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 2월 뭐 이렇게 할 거예요. 아이고, 2월. 자, 이런 식으로 뭐 1월부터 뭐 12월 뭐 이렇게 쭉 했다고 칠게요. 뭐 아니면은 뭐 회사 같은 경우는 뭐 1분기 또 뭐 2분기 사업 실적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분기별로도 사업 실적 같은 거를 할 수 있을 거잖아요. 그런데 한 개 만들어 놓은 거를 포맷은 거의 그대로고 그다음에 요것에 안에 있는 내용만 바꿀 거잖아요. 그런데 그러면은 이걸 일일이 처음부터 다시 만들려면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리고 쓸데없는 시간 낭비죠. 그래서 1월이라고 했던 내용 그대로 복사해서 2월 이름만 바꾸고 그리고 필요 없는 부분은 지우고 나머지 부분만 다시 쓰면 되거든요. 그래서 엑셀에서는 이렇게 시트를 복사를 많이 해요. 자, 그 다음에 시트 삭제 한번 해볼게요. 자, 1월, 2월 다음에 여기 1분기 제가 했던 거 오른쪽 버튼 누르시면 삭제라고 있습니다. 클릭하면 지워지고요. 또 이것도 지워볼게요. 삭제. 이것도 지워보겠습니다. 삭제. 자,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죠? 오른쪽 버튼 누르면 여러분이 할 수 있는 내용들이 다 있어요. 이동 복사, 이름 바꾸기 했고요. 삭제, 삽입. 삽입도 할 수 있습니다. 삽입. 누르시면 이제 어떤 거를 삽입할 건지 이렇게 많이 떠요. 이거 한번 해볼까? 학년도 달려? 주 단위 플래너? 이런 것도 좋네. 그쵸? 안 해봤거든요. 한번 해볼게요. 어떻게, 네, 이렇게 되어 있네요. 주 단위. 1월, 2월 다음에 프로젝트 개요, 작업 세부 정보, 뭐 이렇게 쭉 돼 있네요. 그래서 여러분 여기다 쓰기만 하면 돼요. 이렇게 뭐 예를 들어서 프로젝트는 뭐 휴가 계획, 뭐 이렇게 해서 누르면 또 이렇게 여러 가지 어떤 게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 쭉 내용이 있으니까 안 하면 여기다 직접 써도 되고요. 그래서 뭐 이런 식으로 쭉 여러분이 원하는 내용들 그냥 여기 있는 내용들 지우고 여러분이 원하는 거 다시 써도 돼요. 이렇게 딜리트로 지우고 쭉 다시 쓰면 됩니다. 자,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쭉 작업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여기는 이제 프로젝트가 있어. 프로젝트를 여기다 추가를 할 수가 있거든요. 여러분이 프로젝트를 추가하고 그거에 대한 내용들 쭉 뭐 이어서 써도 되고요. 얼마든지 여러분이 원하는 대로 이렇게 내용들을 만들 수가 있는데 자, 일단 이거는 나와 있는 거고 우리는 이제 실제 만들어야 되니까 하나씩 또 작업해 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엑셀에서는 다양한 여러 가지 내용들을 기본적인 서식 파일들을 제공해 준다라는 거 알고 계세요? 자, 그럼 또 이어서 작업해 보도록 할게요. 워크시트까지 해봤고, 그 다음에 이제 워크시트 여기 보면은 프로젝트 개요라든지 작업, 죄송합니다. 세부 정보에는요, 이렇게 색깔이 들어가 있죠. 파란색, 회색. 자, 우리도 한번 색깔을 넣어 볼 건데, 이거를 탭색이라고 합니다. 오른쪽 버튼 눌러서 1월 달에 탭색이라고 되어 있는 부분 보이시죠? 위에서 한 8번째쯤 보이네요. 자, 누르셔서 원하는 색깔로 골라보시면 돼요. 저는 초록색 한번 해볼게요. 초록색. 그럼 이렇게 초록색 또 2번, 2월 가면은 요거는 또 오른쪽 탭색, 그래서 요거는 뭐 주황색 이런 식으로 여러분이 각각의 탭에다가 색깔을 넣으실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탭색도 넣을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어떤 시트는 좀 숨기기를 하고 싶어요. 그럴 때 이제 시트 4번 한번 숨겨볼게요. 오른쪽 버튼 눌러서 숨기기. 이렇게 하시면 시트 4가 숨겨졌어요. 자, 그런데 그러면 숨기기를, 어,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고 또 숨긴 걸 어떻게 보여주는지도 모르죠. 그냥 오른쪽 버튼 누르면 숨기기 취소라고 되어 있는 부분이 있어요. 이게 숨기기가 하나도 없으면 숨기기 취소가 활성화가 안 돼 있거든요. 숨기기만 돼 있는데 지금 숨기기 취소가 활성화가 되어 있잖아. 그럼 뭔가가 숨겨져 있다라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숨기기 취소를 누르시면 숨겨져 있는 파일이 하나가 있을 수도 있고 여러 개 있을 수도 있잖아. 그 중에서 내가 숨기기 취소하기를 원하는 그런 시트를 눌러서 확인 누르시면 다시 숨기기가 되어 있던 시트가 이렇게 보여진다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시트의 작업에 대한 것들은 거의 여러분들 다 배우신 내용이에요. 이렇게 알아두시고요. 이제 셀 작업 한 번씩 해볼게요. 자, 우리 강의 자료 잠깐 살펴볼게요. 아이고, 어디 있죠? 갑자기 안 보이네. 자, 요거 새 통합 문서 만들기 했고요. 또 음, 다른 이름으로 저장하기도 해봤고요. 서식 파일 활용해 봤지요. 우리가 달력 이런 거 찾아봤었고요. 그 다음 이제 빠른 실행 도구 모음에 자주 추가하는 메뉴도 설정을 해봤어요. 그리고 엑셀의 메뉴 구성들 쭉 살펴봤고, 음, 암호 설정하는 것도 같이 해봤습니다. 그리고 이제 리본 메뉴에 어, 개발 도구 추가하는 거 해봤고요. 그리고 매크로 옵션에서 개발 도구에 들어가면은 우리 여기 매크로라는 보안, 매크로 뭐였죠? 음, 매크로 보안이라는 이 메뉴를 클릭하면 바로 이렇게 매크로 설정이 나오고 거기서 뭐 이제 문제에 만약에 디지털 서명대 매크로만 포함하도록 뭐 구성하세요. 뭐 파일을 여세요. 이런 식으로 하면 이렇게 체크하시면 된다는 거 알아두시고요. 이거는 이제 우리 다 했던 내용이니까 그냥 패스할게요. 여러분 좀 한 번씩 보세요. 음, 지금 이제 워크시트에 대한 내용 살펴봤습니다. 그래서 워크시트 복사, 잘라내기, 이름 바꾸기, 추가하기 이런 작업도 다 한 번씩 살펴봤고요. 그리고 탭의 색깔도 해봤고 이렇게 플러스 버튼 누르면 더 추가도 가능하다는 것도 해봤습니다. 삽입 삭제, 이동 복사도 다 해봤고요. 근데 우리가 워크시트의 그 이동 복사 중에서요, 다른 파일로도 이동할 수가 있어요. 예를 들자면 제가 지금 엑셀 연습 1이잖아요. 근데 여기 이 연습 1, 뭐 아무것도 없네요. 자, 그럼 프로젝트 개요라는 거, 이거를 제가 다른 파일로 한번 넣어볼게요. 다른 파일로 이동 복사 해볼게요. 오른쪽 버튼 이동 복사 누르시면 되고요. 자, 여기 위에 보시면 엑셀 통합 문서라고 돼 있고, 지금 엑셀 연습 1.xls라고 돼 있지. 근데 이걸 누르면 다른 내가 열었던 파일들이 쭉 여기에 나열되고요. 만약에 내가 열었던 파일로 보내는 게 아니고 새로운 파일로 넣고 싶어. 그러면 맨 위에 새 통합 문서라는 게 있어요. 그럼 얘를 선택하시면 돼요. 아니면 나는 이 중에서 학년도 달력 여기에다가 이 시트를 넣고 싶다. 그러면 학년도 달력이라고 통합 문서를 설정하고요. 그 다음에 끝으로 이동해 볼게요. 그리고 복사본 만들기. 얘를 꼭 눌러야 돼요. 만약에 얘를 누르지 않잖아요. 그럼 이동이 돼요. 그래서 여기서 없어져. 이 파일 지금 제가 현재 작업하는 엑셀 연습 1번이라는 파일에서는 요 시트, 프로젝트 개요라는 시트가 없어지고 이 학년도 달력이라는 시트로 이동이 됩니다. 그런데 복사본을 체크를 하면 복사가 되는 거야. 확인 누를게요. 자, 그러면 자동으로 학년도 달력으로 이동되고요. 제가 달력 바로 옆에 프로젝트 개요라는 거를 넣었잖아요. 이렇게 이쪽으로 복사가 된 거를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요, 우리가 어떤 시트를 다른 파일로 또 이동할 수 있다는 거 굉장히 편리한 기능이거든요. 이것도 알아주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다시 엑셀 연습으로 이동해 볼게요. 자, 이렇게 해봤고요. 또 이어서 우리 배웠던 내용들 한번 보면서 빠졌던 내용 있는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쭉 워크시트의 탭색까지 바꿔줬고요. 그 다음에 시트 숨기기도 했었지요. 고요. 그 다음에 뭐 보기에 대한 연습이에요. 기본 보기, 뭐, 그다음 화면 뭐 나누기, 미리 보기, 이런 페이지 레이아웃 보기, 이런 보기 메뉴가 있는데요. 요거는 그냥 뭐 한 번씩 해보는 거 어렵지 않죠. 자, 오른쪽 하단에 보시면요. 보기에 대한 옵션들이 있어요.
자, 보기에 대한 옵션 살펴볼게요. 얘가 안 없어지네. 얘도 올려야 돼. 자, 여기 보면은요, 오른쪽 하단에, 처음에 있는 아이콘, 요거는 기본 보기입니다. 기본 보기. 그리고 두 번째는 페이지 레이아웃 보기예요. 그래서 요거 누르면 여백 같은 게 다 보여져. 그래서 여기 좀 위쪽에 뭐 이런 여백들, 머리글의 내용들, 여기다 입력해도 돼요. 여러분, 뭐 가운데다가, 요거는 학년도 달력이라는, 맞나요? 달력, 뭐 이렇게 하면은 얘가 학년도 달력이구나, 라는 거 알 수 있겠지. 마찬가지로 뭐 뒤에 보시면 바닥글도 볼 수 있겠죠. 여기 보면 페이지 151 이런 식으로 쭉 요거 확인할 수가 있는 거예요. 이게 바로 페이지 미리 보기예요. 페이지 레이아웃 미리 보기. 그 다음에 마지막은 페이지 나누기 미리 보기라서 요거 누르면요. 페이지에 들어갈 내용만 딱 보여줘요. 내가 입력한 내용만 보여줍니다. 이렇게 세 가지 모드가 있고요. 그래서 우리는 대부분 기본 보기로 작업한다는 것도 알아두시고요. 오른쪽에 보면은 이렇게 조금 더 크게 작게 볼 수 있는 슬라이드 바가 있어서 확대 축소 조절할 수 있다는 것도 알아두시고요. 네, 그거 실습한 거예요. 여기 페이지 레이아웃 보기, 화면 보기, 페이지 나누기 미리 보기 뭐 이런 것들 있었다는 거. 그 다음에 여기 보면 뭐 사용자 지정보기라는 게 있는데 그거는 이제 제가 엑셀 화면을 좀 자주 많이 이용하는 화면에 그런 스타일이 있다면 여기에 그 다 설정을 해놓고 사용자 지정보기로 저장해 놓으면은 이렇게 사용자 지정보기 해서 여기 인쇄 설정이라든지 뭐 숨겨진 행열 필터 설정 이런 거를 보기에 추가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뭐 이렇게 해서 사용자 미리 보기로 표시 해가지고 그걸로 표시할 수도 있다는 거. 근데 이거는 거의 잘 안 쓰니까 그냥 이런 게 있구나라는 것만 알아두세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데이터를 하나씩 입력해 볼게요. 문자, 숫자, 백분율, 날짜, 연속 재기, 복사하기, 채우기, 핸들 다루기. 이거에 대해서 쭉 살펴보도록 할 거예요. 자, 그러면 아까 요거 말고 요거 이제 X 눌러서 닫아줄게요. 저장 안 할 거고. 자, 우리 아까 1월이라고 되어 있던 요 부분에다가 한번 하나씩 입력해 볼게요. 맨 위에다가 우리 한번 B2번 셀부터 한번 해볼게요. B2번 셀부터 여기다가 아니, 숫자 먼저 써볼까? 번호라고 해볼게요. 자, 그 다음에 이름 한번 써볼까? 이름. 자, 이제 입력을 했어요. 그리고 오른쪽으로 마우스로 이렇게 클릭해도 되는데요. 화살표, 오른쪽 화살표를 눌러도 옆으로, 옆 셀로 이동이 됩니다. 그 다음에 번호, 이름, 그 다음에 국어, 성적. 너무 크죠? 그래서 이거 좀 줄여볼게요. 여기를. 그 다음에 수학, 성적, 그 다음에 뭐 영어, 컴퓨터, 평균, 백분율. 아, 여기 사이에다가 번호와 이름 사이에다가 날짜를 한번 넣고 싶어요. 그러면 요거 B와 C 사이에다 넣어야 되잖아요. 그럼 C를 클릭하고요. 오른쪽 버튼 눌러요. 그리고 삽입. 이렇게 누르시면 C의 앞에 이렇게 생깁니다. 그리고 C는 뒤로 가고 B와 C 사이에 하려면 뒤쪽에 있는 셀을 누르고 오른쪽 버튼 삽입 누르시면 생기고요. 날짜. 자, 이런 식으로 한번 해볼게요. 자, 번호는요. 1, 뭐 2, 3, 4 이렇게 쓰면 되겠고요. 10번까지 써볼까? 7, 8, 9, 10. 자, 날짜를 한번 써볼게요. 날짜를 쓰는 방법은요. 하이픈이나 슬래시를 써야 돼요. 하이픈은 어떻게 생겼냐면 이렇게 마이너스 모양으로 생긴 거 요거고요. 그럼 슬래시는요. 자, 마이너스를 쓰면 얘가 계산하는 줄 알고 있어요. 엑셀에서. 그래서 제가 이렇게 따옴표에다가 마이너스를 해볼게요. 그럼 이제 마이너스로 표현이 돼요. 이렇게. 그럼 슬래시도요. 마찬가지로 날짜를 쓰는 줄 알고 슬래시가 표현이 나누기도 슬래시거든요. 그래서 나누기 이 슬래시 모양을 쓰고 싶으면 요거 꽃 따옴표 있죠. 따옴표를 그 하나짜리 거 하고 이렇게 해야지만 얘가 표시가 돼요. 이렇게. 그래서 마이너스나 슬래시 요거를 써야지만 날짜를 표현할 수 있어요. 자, 그러면 오늘 날짜가 뭐 5월 27일이야. 그럼 월 1만 쓸게요. 그러면은 5-27 하면 이건 527로 계산하는 게 아니고 5월 27일이라라고 날짜를 알아서 이렇게 얘기해줘요. 5월 26일 한번 해볼게. 5-26 이렇게. 아이고 6-26으로 했네요. 또 이거는 뭐 3-31 뭐 이런 식으로. 그래서 날짜를 쓸 때는 마이너스 써도 되고요. 그 다음에 슬래시도 제가 한번 해볼게요. 5 슬래시 11. 자, 이렇게 하면 딱 되죠. 그 다음에 4 슬래시 2
이렇게 되고요. 자, 이렇게 날짜가 입력되는 거. 자, 날짜를 입력하려면 뭐랑 뭐? 마이너스 슬래시. 요거를 입력해야지만 날짜를 입력할 수 있어요. 이름은 그냥 쓰면 되지. 박다솜. 네? 송담이, 이채연, 김수미, 오하린, 유채영, 박문수, 김이박, 황수림, 최태림. 자, 이런 식으로 제가 쭉 이름을 썼어요. 조금 더 넓혀볼게요. 자, 우리 친구들 이제 점수가 어떻게 되나 볼게요. 국어 성적하지 말고 국어라고 할게요. 자, 국어는 90점, 뭐, 10점. 아무렇게나 그냥 쓰세요. 자, 그 다음 수학 점수. 영어. 자, 그 다음 평균 컴퓨터. 자, 그러면 이제 평균을 내야겠지? 자, 1번은 필요 없으니까 지워줄게요. 자, 지우는 방법 A열 이렇게 누르고 오른쪽 버튼 눌러서 삭제 하시면 됩니다. 평균 백분율 이렇게 한번 해볼게요. 자, 그래서 굉장히 내용이 좀 많아져서 요 셀의 넓이를 줄여볼 건데 한꺼번에 줄이는 방법 알려줄게요. 자, 이렇게 열, E열, F열, E, D, E, F, G까지 한번 해볼까? 요 정도. 자, 한꺼번에 선택하면 돼요. D부터 G까지. 그리고 왼쪽으로 살짝 밀잖아요. 그럼 이렇게 같이 맞춰줘요. 여기 아무 곳에나 해도 돼. 지금 현재 내가 D, E, F, G를 선택한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하면 한꺼번에 줄어들고요. 이렇게 하면 한꺼번에 늘어납니다. 적당한 크기로 늘려주거나 줄여주시면 되고요. 이름도 조금 줄여볼게요. 자, 제가 이렇게 해놓은 이유는요. 조금 시간이 걸렸지만 자, 숫자는요. 오른쪽으로 정렬이 돼요. 자, 보시면 숫자는 전부 다 오른쪽으로 정렬되지 엑셀에서는 숫자는 오른 정렬. 되고요. 자, 문자 가볼게요. 문자. 문자는 어때요? 왼쪽 정렬. 그치? 자, 여기 있는 숫자 전부 다 오른쪽으로. 기본적으로 제가 오른쪽 정렬로 하지 않았어요. 그런데도 오른쪽으로 정렬이 된 거 확인되시죠? 그 다음에 날짜도 오른쪽 정렬이 되는 거예요. 날짜도 오른쪽으로 붙어 있지? 아, 그 다음에 문자만 왼쪽으로 정렬된다는 거 기억해 주세요. 자, 요거 까먹지 말아야 돼. 왜 숫자는 오른쪽으로 정렬되냐면 숫자는 계산을 하잖아. 그쵸? 그래서 자릿수를 맞춰야 되지요? 그래서 오른쪽으로 이렇게 정렬이 됩니다. 잘 기억해 주시고요. 날짜는 입력하려면 마이너스나 슬래시를 눌러줘야지만 날짜를 입력할 수 있다라는 거 기억해 주시고, 그럼 아니면 그냥 여러분 직접적으로 4월 23일 이렇게 입력하면 되는데 얘랑 얘는 다른 점이 뭐예요? 얘는 글자로 생각해. 그러니까 글자가 한 글자만 이렇게 월, 일 이런 게 들어있으면 얘가 알아서 숫자가 아닌 문자로 문자도 아니고 날짜도 아니고 숫자도 아닌 문자로 취급해 준다라는 거. 그래서 날짜는 이렇게 쓰면은 안 돼요. 날짜는 어떻게 써야 된다고? 이렇게 하이픈이나 슬래시를 이용해서 써야 돼요. 물론 아까처럼 써도 돼요. 그런데 뭔가 이렇게 여기에다가 어떤 형식을 변경하거나 하고자 할 때 그 형식을 자유자재로 변경할 수가 없어. 자, 요거 눌러봤더니 위에 뭐라고 돼 있어요? 2023년 5월 27일이라고 돼 있지. 이거는 날짜 형식으로 내가 해서 5-27만 썼어도 얘가 알아서 2023년까지 붙여준 거예요. 그래서 이걸 이용해서 뭔가 여러 가지 날짜에 해당하는 뭐 추출 같은 거 이렇게 함수를 이용해서 뭔가를 할 수가 있거든요. 근데 내가 이렇게 5월 27일 이런 식으로 쓰잖아요. 그럼 이건 날짜로 취급을 안 해줘서 내가 뭔가를 하려고 해도 이게 내가 원하는 결과값이 안 나와요. 날짜를 입력할 때는
항상 하이픈이나 슬래시를 이용해서 날짜를 입력을 해주셔야 된다는 거 잊지 마세요. 자, 날짜 입력 시 마이너스 요거 입력해야 된다는 거. 자, 여기는 왜 하이픈이랑 슬래시 뭐 아무것도 안 했는데 입력이 되나요? 라고 했는데 이거는 다른 거랑 같이 썼잖아요. 같이 썼을 때는 상관없어요. 근데 얘만 단독으로 썼을 때는 그게 빼기라든지 아니면 나누기의 느낌이 되기 때문에 단독으로 쓸 때는 안 써진다라는 거 알아주세요. 자, 이렇게 해서 날짜 입력해봤고요. 이제 평균하고 백분율 구할 건데요. 평균은 이거 다 더해가지고 나누기 4. 뭐 이런 식으로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요거 백분율은 이제 우리가 앞으로 배울 내용들에서 함수를 이용해서 배우도록 할 거예요. 자, 이런 식으로 계산할 수 있다라는 거 꼭 잘 입력해봤다는 거, 그리고 입력했을 때 숫자는 오른쪽, 글자는 왼쪽, 그리고 날짜도 오른쪽이지만 날짜를 쓰는 형식은 마이너스, 슬래시 이런 걸 이용해서 쓴다라는 거 잘 기억해 주세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여기 이렇게 셀을 클릭하면 오른쪽에 네모칸이 있어요. 요거를 채우기 핸들이라고 하거든요. 채우기 핸들을 위해서 다양하게 이제 복사라든지 이런 걸 할 수 있는데, 자, 이제 여기다 했던 거 내가 한번 다른 데다 복사를 해볼게요. 자, 번호 지금 2번, A2번부터 A10번까지 마우스로 블럭 지정했어. 자, 요거 복사할 거예요. 그러면 컨트롤 C 그냥 복사해도 되고요. 아니면 홈탭에서 복사 누르셔도 됩니다. 자, 그거를 J2번열에다 여기다가 붙이려고 해요. 마우스 여기다 클릭하시고요. 컨트롤 V 하시면 이렇게 붙어지거든요. 보시죠? 보이나요? 자, 그런데요. 어, 여기 아까 자, 여기 지금 제가 컨트롤 C 복사할 거예요. 자, 이렇게 복사하면은 이렇게 양쪽으로 뭔가 사방에 물 흐르듯이 뭐가 막 흐르고 있죠. 그러니까 복사가 되었다. 뭔가 이걸 가지고 뭔가를 했다라는 건데 여기다 컨트롤 V 할 거예요. 그럼 계속 얘가 흐르고 있지? 또 컨트롤 V. 그럼 계속 흐르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내가 얘가 멈출 때까지 이거를 멈출 때까지 계속 붙이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근데 멈췄어요. 이제 그만. 그러면 컨트롤 V 하면 이제 그, 붙여넣기가 안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흐르고 있을 동안만 복사한 내용을 붙여넣을 수 있다라는 거 조금 다른 점이에요. 다른 데서는 그냥 복사를 했을 때 얼마든지 내가 계속 붙여넣기를 할 수 있는데 얘는 이 부분, 이 복사한 내용이 이렇게 사방으로 막 뭐랄까요? 물 흐르듯이 뭔가가 막 이렇게 흐르고 있는 동안에만 붙여넣기가 가능하다는 거 꼭 기억해 주세요. 자, 이렇게 붙여넣기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확인학습이 있는데 뭐 요거는 사실 별로 중요한 게 아니라서 그냥 패스할게요. 그래서 지금 어 아까 했던 내용 중에서 뭐첫 번째 엑셀 기초 요거는 안 한다고 했어. 이건 안 하고 여기까지 해서 이제 다 마쳤고요. 체육인들은 조금 이따가 같이 해볼게요. 지금 여기서 하면 조금 여러분 헷갈릴 수 있어서. 자, 두 번째 엑셀 기초로 한번 가볼게요. 자, 엑셀 기초 파일 열어주시고요. 두 번째 파트고요. 사용자 지정 서식 및 레이아웃 적용하기 요거에 대해서 이제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보시면은요. 체육인들 아까도 나왔는데 체육인들은 셀 오른쪽에 아래 작은 점이에요. 이렇게 돼 있고요. 요 끝에 이렇게 네모난 작은 점이 있거든요. 여기에. 근데 이게 뭐를 하냐면 여러 가지 재밌는 기능들을 많이 해요. 그래서 요거 채우기 핸들 요거라는 거 잘 기억해 주세요. 자, 자동 채우기를 할 거예요. 그래서 요 채우기 핸들을 밑으로 쭉 내리면 자동으로 데이터 간대. 데이터가 입력이 됩니다. 문자나 숫자 데이터를 복사하거나 날짜와 같은 연속 데이터를 입력할 때 굉장히 유용한 기능입니다. 이따 같이 해볼 거야. 자, 먼저 이제 연습 2-1번 파일을 열어서 수강생 명단 워크시트 여기서부터 우리 이제 채우기 핸들을 이용해서 채우기 하는 거 실습해 보도록 할 거예요. 자, 연습 2-1번 파일 열어주세요. 자, 이렇게 열으시면 첫 번째가 수강생 명단입니다. 자, 요거 조금 너무 작게 보이죠? 크게 하려면 컨트롤 키와 스크롤바 이렇게 하시면 커진다는 거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요. 그래서 요걸로 여러분이 크게 작게 조절하시면 되고요. 자, 그럼 요거 열으셨나요? 제가 시간을 조금 드릴 테니까 열었으면 바로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자, 지금 코드에 1번이라고 써 있잖아요. 근데 여기 2번, 3번, 4번. 아까 제가 이렇게 숫자로 막 입력해가지고 썼잖아. 근데 엑셀에서는 이렇게 자동으로 뭔가가 되는 거를, 그냥 이렇게 손으로 다 쓰게 하지 않아요. 자, 보세요. 1번 클릭하고요. 오른쪽에 뭐가 나타났어요? 채우기 핸들 보이시죠? 요거 밑으로 쭉 내려봐. 그럼 자동으로 1이 채워지네요. 근데 내가 원하는 건 1을 채우는 게 아니에요. 뭐예요?
1, 2, 3, 4, 5, 6, 7, 8, 1년 번호를 채우는 거거든요. 그래서 옆에 보시면 이렇게 자동 채우기 옵션이 나와요. 그래서 그거 역삼각형 누르시면 어떤 식으로 여기를 채울 건지를 더 세부적인 옵션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연속 데이터 채우기 누르시면요. 1, 2, 3, 4, 5, 6, 7, 8, 9, 10. 이게 연속 데이터야. 그래서 연속 데이터를 채울 수가 있어. 이렇게. 한 번에. 너무 빠르지. 그래서 뭐 100, 200, 300 이런 것도 한 번에 쭈르륵 채울 수가 있어요. 너무 빠르죠. 그래서 엑셀은 정말 이런 게 신기해요. 그래서 저는 엑셀에 처음에 엑셀 배울 때 엄청 반했는데요. 자, 그러면 이 방법 말고도요. 만약에 두 개만 써볼게요. 자, 지금 요 두 개를 마우스로 블럭 지정하고 이번에는 그냥 밑으로 쭉 내리기만 해도요. 알아서 자동으로 이렇게 채워줘. 왜 이렇게 채워주냐면요. 제가 1번, 그 다음에 2번. 하나가 증가했죠. 그래서 이렇게 두 개를 선택을 하잖아요. 그럼 이 패턴대로 1에서 2로 한 개만 증가했던 그 패턴대로 나머지도 패턴대로 쭉 이렇게 증가한다는 거예요. 네. 자, 이렇게 쭉 증가한다는 거 잘 기억해 주시고요. 자, 그 다음에, 요거 수강료 여기서부터 또 해볼 건데요. 일단 요거 한번 여러분 실행을 해보세요. 자, 그 다음에, 요거, 맨 끝에 있는 가입일 한번 해볼게요. 2009년 5월 6일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마우스로 클릭하고, 끝에 있는 부분에서 밑으로 쭉 한번 채워볼게요. 그럼 얘는 자동으로 5, 6, 7, 8, 90 이렇게, 뭐죠? 연도가 자동으로 쭉 이렇게 입력됐네요. 아, 근데 난 이게 아니고 전부 다 5월 6일로, 5월 6일 가입한 사람들이라서 그것만 모아놓은 건데, 그럼 어떻게 해야 돼? 요거 눌러서, 셀 복사 하시면 5월 6일만 쭉 되는 거야. 그치? 셀을 복사하겠다는 내용이고요. 그게 아니고 나는 이제 증가가 연속 데이터를 채우긴 채울 건데요. 이게 그게 없네요. 이게 지금 그냥 글자로 쓴 것 같아요. 그래서 날짜에 대한 뭐가 없는 것 같아요. 일단 요거는 셀 복사로 한번 해볼게요. 5월 6일. 자, 옆에다가 제가 5월 6일 다시 한번 쓸게요. 어, 2009 다시 05 다시 06으로 한번 해볼게요. 06. 자, 이렇게 했는데요. 자, 요거를 쭉 채웠습니다. 이렇게 똑같은 거야. 자, 이렇게 채웠더니 여기 옆에 눌러볼게요. 자, 아까랑 다르게 뭔가가 더 많이 나왔네요. 이건 뭐냐면 왼쪽 거는요. 그냥 제가 글씨를 입력한 거예요. 2009년 5월 6일이라고 글씨를 입력했다. 여기 보면은 연월일이 같이 들어가 있잖아요. 수식 입력줄에. 그럼 이건 내가 직접 입력한 거예요. 근데 요거 눌러볼게요. 요거는 뭐냐면 2009-05-06이라고 돼 있지. 이거는 제가 이렇게 날짜로 입력했다는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날짜는요, 이 채우기 옵션이 훨씬 더 많은 내용들이 들어있는데 뭐가 있냐면 일단 셀 복사하면은 5월 6일이 그대로 복사되는 거고 연속 데이터 채우기는 이렇게 5, 6, 7, 8, 90 이렇게 채워지는데요. 그 밑에 보면은요. 일 단위 채우기가 있어요. 일 단위 채우기는 뭐냐면 일 단위로 채워진다는 거고요. 평일 단위 채우는 거는 주말을 빼고 채워준다는 거예요. 자, 일 단위 채우기는 지금 현재랑 똑같아요. 그냥 아까 여기 보면 연속 데이터 채우기랑 똑같은데 평일 단위 채우기를 누르잖아요. 그러면 6, 7, 8, 90이 없어요. 90이. 90은 토요일, 일요일이라는 거야. 11, 12, 13, 14, 15. 그 다음에 16, 17은 평일. 18, 19 이런 것도 있고요. 그 다음에 월 단위 채우기로 한번 해볼게요. 월 단위 채우기. 그러면 이번에는 5월 6일. 6일은 안 바뀌어요. 근데 5월, 6월, 7월, 8월. 월이 바뀌는 거야. 자, 그 다음에 또 연 단위 채우기 해볼게요. 그러면 이번에는요, 연이 바뀌어요. 9년, 10년, 11년, 12년 이런 식으로. 그래서 연도 바뀔 수 있고요. 월도 바뀔 수 있고, 일도 바뀔 수 있고, 또 일 중에서는 평일만 채워지고 주말은 빼고 이런 것도 됩니다. 그래서 우리 이렇게 날짜를 채우기를 하잖아요. 그럼 굉장히 다양한 옵션들이 들어있는 거를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쵸? 되게 재밌죠? 자, 그래서 이런 것들 채우기 옵션이 굉장히 많이 있다라는 것도 같이 알아두시고요. 여기 보시면 서식만 채우기, 서식 없이 채우기 이런 게 있는데 이건 뭐냐면 자, 여기다 한번 내용을 입력해 볼게요. 뭐
2, 3, 4, 5, 6. 자, 이렇게 돼 있는데, 1만 할게요. 자, 여기에다가 제가 서식을 한번 빠르게 지정해 볼게요. 이걸로 한번 해볼게요. 그리고 가운데 정리했다고 칠게요. 자, 이렇게 이쁜 거를 제가 하나 만들었어요. 이 셀을. 그래서 밑으로 쭉 이제 복사하기를 쭉 할 거야. 여기까지. 자, 그러면 지금 현재는요, 요거랑 그대로 복사가 되는데, 요걸 눌러가지고 옵션을 눌러서, 자, 연속 데이터를 채울 거예요. 그럼 이렇게 연속으로 채워지는데, 나는 요거를 서식 없이 채울 거예요. 서식 없이 채우기. 하면은 이 위에 거 얘의 서식은 없어요. 그리고 이 밑에 거만 이렇게 쭉 채워지는 거예요. 그리고 어, 그리고 연속 데이터 채우기 하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서식 없이 채우기를 하면은 이게 연속 데이터로 안 채워지네요. 서식 없이 채우기. 그래서 요거는 이렇게 서식 없이 그냥 숫자만 쭈르륵 채울 수가 있다라는 거 알아두시고요. 그 다음에 여기 보면은 서식만 채우기도 있어. 서식만 채우기. 이건 뭐냐면 여기에 있는 데이터는 빼고요. 서식만 그대로 채워줄 거야. 여기 다른 거 쓸 거니까 이렇게 똑같은 서식만 내가 채워주겠다라는 거가 서식만 채우기입니다. 1, 그 다음에 그래서 요거는 뭐 2 이렇게 해서 쭉 채워도 되고요. 그래서 이렇게 서식이 있는 곳에는 서식 없이 채우기, 서식만 채우기도 있다라는 것도 같이 알아두세요. 빠른 채우기. 이렇게 하시면 패턴이 없어서 자기 못 채우겠다 이런 말이에요. 자, 그래서 그런 것도 있고요. 자, 그러면 여기 있는 내용을 지울 건데 나는 여기에 내용은 안 지우고요. 이 지금 테두리랑 뭐 배경 이런 거에 대한 서식만 지울 거예요. 그럼 이렇게 마우스로 블럭 지정하고 홈탭의 맨 끝에 보면 지우기에 서식 지우기가 있어요. 서식 지우기. 그럼 서식만 지워주고 어,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제가 요거는 사용자 지정 목록으로 채워보게 할 건데 일단 여기에 아까 숫자 제가 1, 뭐 2 이렇게 했었잖아요. 요 옆에는 2, 4 해볼 거고요. 그 다음에 여기는 1, 3 해볼 거고 5, 10, 아이고 50. 자, 이거 뭐냐면 제가 이렇게 1, 3, 4, 5, 6, 7, 8, 9 이렇게 채우고 싶으면 이거 두 개를 입력하고 쭉 채우면 되고요. 자, 2, 4는요 뭐냐면 제가 2, 4, 6, 80 이렇게 짝수만 채우고 싶어요. 그럼 이렇게 선택해서 2, 4 두 개 먼저 쓰고 나머지 이렇게 하면 짝수만. 그리고 13, 579 이렇게 홀수만 채우고 싶어요. 그러면 13 먼저 쓰고 쭉 드래그. 그 다음에 50, 15, 20 이렇게 5의 배수로 채우고 싶다. 그럼 이런 식으로 하면 돼. 3의 배수도 당연히 가능하겠지? 3, 6 이렇게 해서 두 개 선택해서 쭉 채우면 되겠죠. 자, 이런 식으로 여러분 얼마든지 여러분이 원하는 대로 여러분 그 숫자를 채울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거를 조금 뭐 여러분이 전문적으로 하고 싶다라고 하면은 메뉴를 이용해서 하면 되는데 굳이 그럴 필요 없이 이런 식으로 하면 여러분이 원하는 대로 숫자 채우기가 가능합니다. 알아두면 좋겠고요. 자, 이제 다음에는요, 제가 여기다가 조금 자동으로 채워지는 거 한번 써볼게요. 뭐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뭐 1월, 2월 이런 거 많이 하지. 2월. 자, 이렇게 1월, 2월, 그 다음에 몇 월이에요? 3월, 4월 이렇게 쭉 계절 있잖아요. 그럼 이렇게 쭉 옆으로 드래그 하잖아요. 그럼 자동으로 1월, 2월, 3월, 4월 이렇게 글자는 복사되고 숫자는 늘어나고 이렇게 해서 12월까지 채워집니다. 12월이 끝나면 어떻게 되는 줄 알아요? 다시 1월, 2월이 돼. 13월, 14월 이렇게 안 된다고요. 그래서 이거를 여기 보시면 이렇게 되고요. 그 다음에 내가 이렇게 월, 요, 일 해볼게요. 그 다음에 화요일. 이렇게 월요일 하나만 해도 돼요. 이거 안 해도 돼. 얘는요, 이렇게 자동으로, 오른쪽으로 이렇게 매면은 자동으로 월요일, 화요일. 아, 이걸 세로로 하지 말고 가로로 해볼게요. 제가 바보였네요. 자, 1월 하고 쭉 드래그 해보면 2월, 3월, 12월. 12월 지나면 다시 1월, 2월 반복되고요. 월요일 누르면 화요일, 수요일, 목요일 쭉 반복됩니다. 자,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지? 봄. 한번 해볼까? 되는지? 봄만 되네요. 봄, 여름, 가을, 겨울 하면 좋겠는데 이거는 봄만 되고요.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을까요? 또 영어로 썬데이 한번 해볼게. 썬데이. 썬데이 했더니 먼데이, 튜즈데이, 웬즈데이 이런 식으로 영어로도 이렇게 어, 쭉 연속으로 내가 원하는 게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왜 그러냐면요. 미리 사용자 지정 목록이라는 곳이 있는데요. 거기다가 이거를 채워 넣어
미리 만들어 놨기 때문에 그런 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요거 사용자 지정 목록이라는 게 어디 있는지 한번 살펴보고 거기다 우리가 추가할 수 있는 거 한번 추가를 해보도록 할 거예요. 자, 그래서 파일 메뉴 들어가시고요. 옵션으로 가볼게요. 옵션 가면은 이렇게 왼쪽에 메뉴들이 쭉 있는데요. 그 중에 고급으로 이동해 보세요. 고급으로 가시면 쭉 밑으로 내려볼게요. 사용자 지정 목록이 좀 많이 밑에 있습니다. 자, 한참 밑에 있고요. 거의 끝에 부분에 있다고 보시면 돼요. 쭉 내려서 여기 보시면 사용자 지정 목록이라는 게 있어요. 여기 들어가시면 이렇게 우리가 아까 왜 이게 나오냐면 썬데이가 있어. 여기 있어서 내가 썬만 넣으면 나머지 먼데이 이렇게 나오고요. 썬데이라고 넣으면 먼데이, 튜스데이 이렇게 나오고요. 제뉴얼리 하면 페이버리 이렇게 되고 제뉴얼리 이렇게 넣으면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뭐 일, 월, 화, 수, 목, 금, 토 돼 있고 일요일, 월요일 이것도 돼 있고요. 1월, 2월도 돼 있고 1, 4분기, 2, 4분기 1월, 2월, 3월, 4월 한글도 돼 있네요. 가축인묘 이런 것도 돼 있고, 이건 제가 쓴 건데, 이건 삭제할게요. 제가 이제 실습한 거야. 자, 이렇게 보니까 이런 것들이 이렇게 되어 있어서 나오는 거였어. 그럼 자, 우리도 한번 새로운 거 한번 넣어볼게요. 새 목록. 여기서 넣어볼게요. 자, 새 목록, 아까 봄, 여름, 가을, 겨울이 없었지? 그래서 맨 위로 올려서 사용자 지정 목록에 새 목록이라는 거 메뉴에 있는 거 클릭하고요. 여기다 입력하면 돼요. 자, 아이고, 봄, 여름, 가을, 겨울. 자, 이렇게 입력하시면 됩니다. 봄, 여름, 가을, 겨울 4개. 자, 이거 입력했다고 되는 게 아니고 추가 버튼을 눌러줘야 돼요. 추가. 딱 누를게요. 그러면 우리가 이 목록 중에서 맨 마지막에 이게 생겼어. 봄, 여름, 가을, 겨울. 보이나요? 이런 식으로 이게 생기면 이제 내가 봄만 치면은 여름, 가을, 겨울이 입력이 되는 거야. 또 뭐 하고 싶은가요, 친구들? 자, 다시 새 목록에 뭐 할까요? 하고 싶은 거 있어요? 우리 그 수도를 한번 써볼 거예요. 우리 강의 자료도 나오니까 홍콩, 뉴욕, 도쿄, 상하이, 마닐라. 자, 이런 식으로 이제 입력을 했어요. 자, 요것도 추가할게요. 그럼 이제 제가 이 중에 아무거나 입력해도 그걸로 쭉 연속으로 나오는 거야. 자, 이렇게 이제 2개 입력했다면 확인 눌러볼게요. 자, 이것도 확인. 자, 이제 그러면 요거 봄이라고 돼 있는 거 지우고 제가 봄만 쓸게요. 봄. 쓰고서 채우기 핸들로 쭉 채우잖아요. 그럼 이렇게 여름, 가을, 겨울. 끝나면 다시 또 봄, 여름, 가을 반복돼요. 자, 아까 제가 수도 입력했잖아요. 근데 순서대로 뭐 봄을 해야지만 그 밑에 연속으로 나오는 거 아니에요. 만약에 제가 가을이라고 했잖아요. 그럼 가을 다음 겨울이잖아. 그럼 겨울이 나오고 이렇게 나와요. 그래서 이게 꼭 내가 봄을 입력해야 여름, 가을, 겨울이 나오는 게 아니고요. 이 목록 중에 아무거나 입력하면 만약에 5월을 입력했어? 그럼 그 다음에 6월이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6월, 7월, 8월 이런 식으로 나오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선생님, 제가 아까 도쿄를 입력했었는데, 도쿄 한번 해볼게요. 자, 클릭하고 밑으로 쭉 내리면, 이렇게 상하이, 마닐라, 홍콩, 뉴욕, 도쿄, 상하이, 마닐라, 홍콩. 또 쭉 하면 또 나오겠지. 이렇게 계속 이게 아까 목록에서 제가 입력을 해줬기 때문에 이게 계속 연속으로 나온다는 거 기억해 주세요. 자, 그러면 그게 어디 있다고? 파일에서 옵션으로 들어가서요. 고급 옵션이야, 고급. 이건 고급 옵션이에요. 고급이라는 것은 사람들이 조금 잘 안 쓴다는 거지. 밑으로 쭉 끝까지 내려보시면 여기에 있어요. 사용자 지정 목록 편집. 요거 눌러서 작업하시면 된다는 거 다시 한번 기억을 해주세요.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그래서 이렇게 연속으로 입력되는 데이터들 잘 알아두면 굉장히 편리하게 여러분 이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전부 다 수강료가 5만 원이었어. 그럼 이거 어떻게 하면 돼요? 쭉 입력하고 끝. 이렇게 5만 원 자동으로 입력되잖아. 그러니까 여러 번 반복할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이렇게 바로바로 똑같은 데이터는 이렇게 바로 입력할 수가 있다는 거 아주 편리하게 작업할 수가 있습니다. 됐지요? 자, 그러면 이제 또 계속 이어서 작업을 해보도록 할게요. 자, 수강료에 보시면요, 5만 원인데 이거 중간에 천 단위에 구분기호가 찍혀 있으면 좋겠죠. 그러면 사람들이 이렇게 공이 몇 개인가를 세어보지 않아도 바로 얼마인지를 좀 빨리 알 수 있는 방법인데요. 이렇게 숫자에 콤마를 찍는 거 마우스로 이렇게 드래그 하고요. 이제 홈탭으로 가볼게요. 여기 중간쯤에 보면 표시 형식이라는 그룹이 있어요. 여기에 하나, 둘, 세 번째 보시면 콤마 있죠. 요거 딱 눌러주시면 5만 원에 중간에 이렇게 콤마가 자동으로 입력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수치를 표현할 때는 중간에 천 단위 구분 기호를 꼭 넣어줘야 됩니다. 그거 넣는 방법은 선택하고 요거 심플 스타일 넣어주시면 된다는 거 잘 기억해 주세요.
자, 그 다음에 여행지로 한번 가볼게요. 여행지 홍콩. 자, 여기 있네요. 여행지 홍콩. 밑으로 쭉 내려볼까요? 자, 그러면은 자동 입력 목록에 따라서 홍콩, 뉴욕, 도쿄, 상하이, 마닐라, 또 홍콩, 요거 이런 식으로 쭉 된다는 거 확인해 봤습니다. 자, 그 다음에요. 요거는 조금, 다시 수강생 명단 시트로 이동해 볼게요. 수강생 명단 시트로 이동해 보고, 자, 여기 지금 요거 가입일을 요걸로 한번 바꿔볼게요. 왜냐면 여기 가입일, 수강 신청일로 해볼게요. 이렇게 해보고요. 자, 여기는요, 지금 옆에다가 썼잖아. 그래서 여기 왼쪽에 있는 그 셀의 서식과 비슷할 거야 라고 알아서 여기에서 이 서식을 넣어줬어요. 이렇게. 내가 여기다가 뭔가 회색으로 바탕 그런 거 두께 같은 거 안 했거든요. 근데 알아서 나와요. 이거 왜 그러냐면 옆에 있는 서식 그대로 아마 여기도 넣을 것 같아 라고 해서 이렇게 들어온 거예요. 자, 그러고 나서 이제 수강 신청일 여기 한번 볼게요. 제가 여기 부분은 전부 다 제가 날짜로 넣어놨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을 날짜를 형식을 좀 변경을 해보려고 해요. 그래서 이 부분을 마우스로 이렇게 블럭 지정하고요. 자, 위에 보면은요, 홈 탭에 표시 형식이 있잖아요. 그 중에서 위에 보시면 날짜라고 되어 있는 부분이 보일 거예요. 자, 이거 뭐냐면은 이제 표시하는 형식 눌러보세요. 옆에 걸 눌러보면 다양한 형식들이 있는데요. 기본적으로 뭐 숫자를 입력했다. 그럼 숫자 형식을 눌러주면 되고요. 만약에 뭔가 앞에다가 이렇게 통화 표시를 하고 싶다. 그럼 이거 두 번째 거. 회계는 세 번째 거. 그 다음에 뭐 간단한 날짜를 표시하고 싶어요. 그럼 요렇게 2009년 0506 이런 식으로 표시되는 게 간단한 날짜예요. 자세한 날짜는 2009년 한글로 5월, 그 다음에 6일, 그 다음에 무슨 요일인지까지도 써 있는 거. 그 다음에 시간을 표시하고 싶다 그러면 이거 백분율은 요거 분수 지수 뭐 이런 식으로 돼 있는데요. 시간은 또 형식이 있어요. 시간을 쓸 때는 어떻게 쓰냐면 날짜는 하이픈을 이용해서 쓰잖아요. 근데 시간은 어떻게 쓰냐면 뭐 예를 들어서 10시 지금 10시 49분이잖아. 그럼 10시 49라고 해서 중간에요. 이렇게 콜론을 찍어줘요. 그럼 이게 이제 시간이라는 걸. 요거 눌러보잖아. 그럼 이 위에 뭐라고 돼 있어? 10시 49 AM. 그래서 오전 10시 49분이다. 라는 형식으로 이렇게 들어가 있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보일 때는 이렇게 보이지만 얘는 실제로는 이렇게 입력이 되어서 시간의 형태로 들어가 있다라는 거 알아두시면 돼요. 시간은 뭘 쓴다고? 10시 50분. 이런 식으로 콜론을 찍어준다라는 거. 세미콜론인가요? 세미콜론이냐, 콜론이냐. 땡땡. 이렇게 돼 있는 거. 자, 요거고요. 이런 식으로 찍어주시면 되고요. 이게 이제 시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형식, 어떤 그 입력 형식은 다 배운 거예요. 지금 시간까지 배웠으니까. 자, 이렇게 시간 입력했는데 이거를 여기 이제 날짜를요. 그냥 5월 6일이라고 간단하게 딱 쓰고 싶어요. 근데 지금 현재는 이렇게 2009-05-06으로 돼 있잖아요. 그래서 이거 형식을 좀 바꾸고 싶은데 여기 보니까 그런 형식이 없어요. 그러면 기타 표시 형식. 맨 마지막에 있는 기타 표시 형식으로 들어가 보시는 거예요. 자, 기타 표시 형식에 들어가시면 날짜에 오른쪽에 더 많은 형식들이 있어요. 자, 그래서 내가 원하는 건 이 중에서 여기 있네요. 3월 14일 이렇게 표시하고 싶어요. 라고 할게요. 그럼 요거 누르면 돼요. 그렇게 하면 날짜에 더 많은 형식들이 보여지고 거기에서 내가 원하는 형식이 있는데 요걸 표현하면 되는데 그게 아니라 나는 03월 14일 이런 식으로 뭔가 월도 두 자리, 일도 두 자리를 표시하고 싶은데 여기는 그게 안 돼. 그래서 이렇게 표시하잖아요. 그럼 만약에 10월이 넘어가잖아요. 10월이라고 하면 두 번째는 10월 6일이라고 해볼게. 10월. 자, 10월이면요. 이렇게 뭔가 다른 건 이렇게 1월부터 9월까지는 한 자리인데요. 10월만 두 자리야. 그럼 조금 보기가 좀 불편할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자릿수를 맞추고 싶어서 05월 06일, 뭐 10월 06일 이런 식으로 두 자리 두 자리로 이렇게 맞추고 싶은데 그게 안 되는 거예요, 얘는. 그래서 이걸 조금 더 정교하게 맞추고 싶을 때요. 다시 한번 가볼게요. 여기에 기타 표시 형식 들어가서 날짜에는 내가 원하는 형식이 없네요. 그러면 사용자 지정으로 들어가면 돼요. 자, 사용자 지정으로 들어갔더니 뭐가 있냐면요. 여기 맨 마지막에 M월D일이라고 되어 있는 거 보이죠? 이게 뭐냐면 M은요, 영어로 month잖아. 그래서 month라고 하고요. 그래서 month가 한 자리밖에 없어. 그 다음에 일은 데이지. 그래서 데이도 한 자리밖에 안 쓸 거야. 이 말이거든요. 근데 여기다가 MM이라고 M을 두 개를 쓰잖아요. M을 하나를 더 쓰면 이제 다른 두 자리로 무조건 두 자리로 표시하겠다는 거야. 그리고 데이 날짜도 날짜가 아니고 날도 두 자리로
이렇게 표시해주겠다. 그럼 위에 보기가 나와요. 어떻게 보이냐면 만약에 5월 6일이라도 05월 06일로 표시하겠다. 이렇게 표시가 돼요. 그래서 여러분이 사용자 지정에서 여기 많이 있거든요. 이 중에서 내가 가장 하려는 거랑 비슷한 거 여기 아마 있을 거예요. 그것도 여기 있네요. 중간에 mm월 dd1 여기 이렇게 있거든요. 그래서 얘를 선택하고 연은 필요 없으니까 연은 이렇게 해서 지워도 되지. 이렇게 지워도 되고요. 그럼 이런 식으로 나오는 거야. 이거 해도 되고 아니면 제가 저 아까 했던 거 요거 눌러가지고 눌러서 아이고 어디 갔죠? 요거 눌러서 앞에다가 M이나 D를 하나씩 더 써줘도 되고. 근데 쓰는 것보다는 지우는 게 빠르죠. 그래서 이렇게 mm월 dd1 요거 선택하고 요 부분 YY는 연이에요. 그래서 2023년 이런 식으로. 근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좀 줄일 수가 있어. 나는 23년만 보이게 하고 싶어. 그러면 이렇게 Y 두 개를 줄여주잖아요. 그럼 Y 두 개만 나오니까 23년 몇 월 며칠 이렇게 뭐 몇 월, 공 며칠 이런 식으로 만약에 한 자릿수의 월이나 일일 때는 공이 앞에 더 추가돼서 두 자리, 두 자리, 두 자리로 맞춰준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표시하면 굉장히 깔끔하게 표시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 있는 거 전부 다 몇 월 며칠이 두 자리씩 이렇게 해서 맞춰진 거 확인되시죠? 그래서 날짜 내가 원하는 표시 형식으로도 맞춰줄 수 있다는 거 잘 기억해 주세요. 자, 그 다음에 수강료 앞에다가 제가 통화 표시를 붙이고 싶어요. 그러면 이제 여기 들어가서 여기 이제 단축키도 있거든요. 여기 옆에 누르면 만약에 이게 달러면 이걸로 붙이면 되고요. 뭐 유로면 이걸로 붙이면 되고요. 그 다음에 영국 파운드면 얘를 붙이면 되고 일본 엔화면 이걸로 붙이면 되고 중국이면 이거 또 비슷하게 생겼네요. 이렇게 하면 엔화가 붙고요. 그 다음에 여기를 달러 하면 이제 달러가 붙고요. 그 다음에 뭐 유로 이런 식으로 내가 원하는 그 표시 형식을 붙일 수가 있는 거예요. 자동으로. 되셨죠? 이렇게 붙일 수 있다라는 거. 그리고 우리는 돈 원하니까 한국어 이렇게 해서 붙여주면 돼요. 되셨나요? 네, 자동으로 소수점 뒤에 두 자리가 자동으로 생겼는데요. 요거는 이제 요것도 형식을 뭐 소수점 이하 자리는 표시하지 않겠다. 뭐 이렇게 또 여기서 고르면 되는데 그거는 또 조금 이따가 한번 해볼게요. 자, 이런 식으로 우리 여러분 이렇게 붙이고 뭐 빼고 이런 거를 다 가능할 수 있는 거. 이게 형식이에요. 표시 형식. 이거 잘 기억해 주시고요. 자, 그럼 표시 형식 빼는 거 한번 해볼게요. 여기서 지금 두 자리를 빼야 되지. 그건 여기 오른쪽에 보시면 이렇게 화살표가 뭐가 0이 많이 있고 막 화살표 있는 거야. 자릿수 줄임, 자릿수 늘림 요거거든요. 자릿수 줄임 하면 이렇게 하나씩 없어져요. 자릿수 늘림 하면 이렇게 소수점 이하가 생기고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걸로 빼거나 늘리거나 해주면 됩니다. 자, 이제 다 했고요. 지금 여기에는요, 수강료에는 여기 많이 벌어져 있어서 그런데 이렇게 가까이 붙이면 이게 원자가 붙어요. 이렇게 멀리 떨어뜨리면 많이 떨어지고 붙이면 이 원자에 가까이 붙는다는 거 알아두세요. 그러면 이건 나 이렇게 하기 싫고 딱 얘가 여기 앞에 붙었으면 좋겠어요. 이 그 원화 표시가. 그럼 다시 한번 해볼게요. 선택하고요. 여기에서 기타 표시 형식 이게 회계잖아요. 그러면 여기에서 통화로 가볼게요. 통화로 하고 확인 누르면 이렇게 가까이 바로 앞에 붙어요. 통화하고 회계의 다른 점은 통화는 이렇게 돈 표시 바로 앞에 그러니까 숫자 바로 앞에 원화의 표시가 붙고요. 회계는 어떤다고? 회계로 하면 멀리 떨어져서 붙는다는 그 차이점이 있습니다. 그거 알아두세요. 통화로 표시하는 게 조금 더 좋을 수도 있어요. 바로 앞에 딱 표시가 되도록. 그래서 이걸 마음대로 이렇게 좀 조절할 수 있다는 거. 그래서 보기도 좀 깔끔하고요. 그쵸? 얘만 좀 떨어져 있네요. 그쵸? 왜 그러지? 통화. 통화 아까 요거였거든요. 형식이 이거였는데 바뀌어서 그런가? 네. 이거 조금만 바뀌어도 이렇게 조금 차이가 나니까 통화했을 때도 같은 형식으로 할 수 있게 옵션에서 똑같은 걸 골라주셔야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이제 뭔가 표시 형식에 대한 것까지 살펴봤습니다. 잠깐 쉬었다가 우리 조금 뒷부분 하고 우리 그 연습 문제 제가 올려놓은 것도 좀 이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잠깐 쉬겠습니다.